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오늘은 2018 구글 코드잼 라운드 1C의 두 번째 문제, 롤리팝 샵이라는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주저해주려 엄청 긴 문제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이걸 열심히 이제 읽어서 이제 해석을 해본 게 얘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본 게 일단 지금 문제에서 롤리팝 사탕을 파는 가게가 있대요. 롤리팝 사탕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N개의 서로 다른 맛을 가진 사탕을 만들었고 그 N개의 똑같은 개수만큼 N명의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탕 10개 만들고 10명의 손님이 오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손님은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 중에서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사탕은 각 맛별로 하나씩만 만들었다. 하나씩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사갔다면 뒤에 손님은 그 맛을 못 사 먹는 거죠. 먼저 그 맛을 사갔으면. 왜? 맛은 똑같은 맛이 2개 이상 없으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각 손님들에게 적절한 맛의 사탕을 팔아서 총 N명의 손님 중 최대한 많은 손님에게 사탕을 팔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짜라고 하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 각각 취향이 다 달라서 막 하나씩만 이렇게 이제 각각 먹는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먹고 싶은 맛이 2개 이상인 손님들. 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줘. 뭐 약간 이런 거. 요런 거 이제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손님들한테 이제 사탕을 팔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아무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딱 여기까지만 주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팔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손님이 달라는 것 중에 랜덤하게 골라주는 것밖에 없겠지만 그거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 맛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맛들이 인기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이번 문제에서도 그 선호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그 요청하는 맛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풀었던 문제 방식에서는 인풋이 한꺼번에 주어지니까 이제 뭔가 그 확률적으로 뭔가 분포되어 있는 게 눈으로 다 보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방식이냐면 이전에도 몇 번 풀었던 방식인데 이제 인터랙티브 방식이에요. 이 인터랙티브 방식은 이제 기존의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간단하게 계속 설명드려 왔지만 기존의 방식은 이제 모든 인풋을 한꺼번에 받고 모든 아웃풋을 한꺼번에 내뱉어. 요게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이 인터랙티브 방식은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그 안에서도 이제 뭔가 인풋이 주고 걔들이 이제 아웃풋을 기다려요. 주고받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을 한꺼번에 주질 않아요. 그때 필요한 인풋만 줘서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 내놔. 또 인풋 주고 아웃풋 내놔.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딱 이게 이제 어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청되는 값을 모두 아는 상태에서 계산된 손님 수에, 그러니까 요거 다 일단 읽고 설명을 더 다시 드리자면 요청되는 값을 모두 아는 상태에서 계산된 손님 수의 90% 이상의 손님에게 사탕을 팔 수 있으면 성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국 인풋들은 준비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준다는 얘기인데 인풋을 다 안다고 가정하고 진짜 완벽하게 최적화를 하는 거죠.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몇 명이 나오냐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의 90% 이상만 만족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이건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씩 앞에서부터 하나씩 받으니까 완벽하게 했을 때만큼 항상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최선을 다하면 90% 이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늘 그래왔듯 일단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서로 다른 맛의 사탕의 수이자 손님의 수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D가 이제 여기 있죠. D는 해당 손님이 원하는 맛의 수. 해당 손님이 원하는 맛의 수. 그러니까 일단 N 딱 들어오면서 이제 N명의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N명의 손님이 각각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 명씩 들어와서 이제 난 무슨 맛 중에 하나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한 손님이 몇 개의 맛을 원하냐 이건 거죠. 하나도 안 원할 수도 있고요. 그냥 딱 한 개만 원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을 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해당 손님 원하는 맛의 수가 있고 그 수만큼 사탕들의 번호를 이제 나열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 뭐 0번, 3번, 5번 중에 하나 줘.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여기 3개라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받았던 거 0번, 3번, 5번을 받았다면 그 3개 중에 하나를 리턴해 줘야 되는 거죠. 사탕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사탕을 이미 팔았으면 그 사탕은 못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손님이 뭐 0번, 3번 뭐 이렇게 이제 달라 그랬는데 0번하고 3번이 둘 다 팔렸어요. 그러면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맛이 남아 있으면 그 번호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번호, 그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주는 거고, 하나도 없으면 못 주면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아웃풋을 내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저는 어떻게 풀었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더 안 팔릴 것 같은 사탕을 먼저 파는 게 이득이다.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의 그 핵심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만 달라 그랬으면 당연히 그냥 그 하나를 줘야 되는데 2개 이상을 달라고 2개 이상 중에 하나 골라줘 라는 상황이 되면 전반적으로 인기가 어차피 그 사람은 원하는 게 똑같으니까 0번하고 3번을 말했다면 0번이나 3번 둘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0번하고 3번 중에 전반적으로 덜 인기가 있는 걸 주면 그 뒤에 인기 있는 거는 다시 또 더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팔릴 것 같은 사탕. 손님이 달라고 한 거 중에 더 안 팔릴 것 같은 사탕을 먼저 파는 게 결국 이득이다. 이제 요걸 알고리즘으로 그냥 결국은 이거 한 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대로 그냥 뭐 이제 코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손님은 달라고 한 것 중에 하나를 주면 넘어가는 거고 더 잘 팔릴 것 같은 사탕을 남겨놔야 다음 손님들에게 사탕을 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코딩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조금 이상했어요. 왜냐면 얘가 사실 지금 보면 문제가 배점도 꽤 높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탁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좀 이렇게 이제 뭔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었는데 뭐 또 그냥 일단 어차피 연습하는 거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이제 그때 뭐 대회에서 직접 하고 했던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일단 트라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의 요청으로 D와 R 값들을 입력받을 때마다 이제 RR이라는 값에다가 이제 어떤 사탕이 몇 번 입력되어 있는지를 계속 갱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각 손님들의 요청에 대해서 RR로 각 사탕들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여 가장 낮은 사탕을 판매한다. 결국 이게 이제 요거는 결국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요 수도 코드에서도 이제 설명할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그냥 뭐 나왔으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손님은 계속 이제 오잖아요. 맨 처음 손님한테는 확률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죠? 랜덤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랜덤하게 나가는데
결국 두 번째 손님 오고 세 번째 손님 오고 네 번째 손님 계속 이렇게 오다 보면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그때까지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냥 출현 확률을 그냥 계속 계산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 거 요 슈도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그게 얘예요. 그래서 일단 SS라는 값에다 이미 팔린 사탕을 이제 표시하도록 했고요. 불리한 어레이예요. 그리고 이제 RR 토탈은 그냥 이렇게 이제 개수. 확률 계산하려고 그러면 뭐분의 뭐, 부모 쪽에 들어갈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출현한 사탕의 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계산하죠. 그래서 n에서 각 n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이란다. 각 손님들에 대해서, 각 손님들은 일단 D개의 맛을 이제 부르잖아요. 그럼 계속 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한 해당 사탕의 수, RR이라는 거 배열이었어요. 그래갖고 R의 I, 이게 이제 사탕의 번호니까, 이렇게 그 사탕의 번호에 대해서 이제 그 숫자를 더해주는 거고, RR 토탈은 그냥 전체. 분모, 이게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분모 쪽에 들어갈 숫자인 거예요. 사탕의 총수인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C라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로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할 사탕 아이디인 건데, 일단 마이너스 1로 시작.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은 뽀록 돌죠? 그래서 뭔가 찾아졌으면 그 찾아진 값이 리턴 될 거고, 하나도 못 찾았으면 마이너스 1인 거고,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 C 레이즈는 이제 그 확률이 가장 낮은 거, 출현 확률이 가장 낮은 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반복문 돌리면서 그 최소값 구할 때는 먼저 그 값을 이제 진짜 있을 수 있는 가장 최대값으로 맞춰놓고 이제 반복문 돌리면서 그 값보다 더 작으면 이게 이제 그 대치하고 이렇게 바꾸고 계속 이렇게 더 작으면 또 바꾸고 더 작으면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큰 값이 있어야 되죠. 근데 확률 가지고 할 거니까 확률은 1이 맥스니까 그냥 1보다 큰 수 그냥 2라고 해놓은 거예요. 사탕 출현 확률이 이제 될 거예요. C 레이트는. 그래서 요 D개만큼, D개 사탕, D개 맛, 이제 손님이 부른 그 맛의 수죠. 그만큼 반복을 하면서 찾는 거죠. 출현 확률이 제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SS, 요거는 이제 사탕이 이미 팔린 거, 이미 팔렸으면 넘어가야죠. 그래서 컨티뉴고. C 레이트 템프가 이제 지금 요 이제 I번째 사탕의 그 맛, 확률, 출현 확률인 거고요. 그래서 그 출현 확률이 C 레이트 템프가 지금 그냥 요 이제 C 레이트, 결국 구하고자 하는 요 확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최저 확률보다 작으면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값을 찾는 거고, 그 최소값이 됐을 때 C는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D만큼 반복하면서 제일 작은 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래갖고 C가 0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찾아졌다는 얘기죠. 찾아졌으니까 이렇게 SS라는 값에 팔렸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C 값을 리턴 이렇게 해준다. 딱 이렇게 슈도코드까지 짰을 때 적어도 제가 생각한 대로는 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딱 트라이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어째 너무 쉽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고 이제 좀 생각을 이게 좀 찾아봤어요. 계속 뭐가 문제지? 근데 결국 지금 알아낸 건 뭐였냐면, 이것은 해법을 생각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맞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던 저 방식이 맞는 거였죠. 맞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구현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이제 꽤 있는 그런 애였던 거예요. 결국 저는 뭘 잘못했었냐면, 이거예요. 각 사탕별 그 출현 확률, 그러니까 출현 확률 계산하는 걸 할 때, 저는 이게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냥 전체,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셋 그게 이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전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오히려 확률 문제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누적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확률 계산은 그냥 새로 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저는 테스트 케이스 전체에 대해서 다 같은 확률로 가는 문제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 이게 하도 모르겠어서 이제 솔루션을 결국 읽어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거죠. 200번이 확률에 있어서는 작은 수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각 사탕별 출현 확률 편차를 뒀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서 200? 200?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문제에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200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n은 20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별로 그냥 각각이구나를 이제 이렇게 유추해냈죠. 그래서 아차 싶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코딩을 했더니 하고 이제 제출을 했더니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한 실수가 하나가 이제 SS와 RR을 초기화를 제대로 이제 안 했었던 거. 이제 여기 보면 요런 행위를 제대로 안 했었다. 이제 이때도 이제 반성을 많이 했죠. 아무리 뭔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문제도 이런 어떤 단순한 실수 하나로 이제 뭐 그냥 빵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해서 신중함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꼼꼼함, 신중함 이런 게 코딩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코드잼에서는 그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각 테스트 케이스가 서로 의존성이 없다. 여태까지 풀어봤던 모든 문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했었던 건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더니 성공을 하는 거죠. 사실 요거 좀만 꼼꼼하게 풀었으면 진짜 좀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요것도 사실 좀 헤맸죠. 자, 그럼 코드를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인터랙티브 문제라서, 인터랙티브 문제는 사실 이렇게 어떤 코드의 형태를 하나로 이렇게 딱 해놓고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코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 풀었던 일반적인 문제들은 메인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입력값만 받은 다음에 전역 변수에다 넣을 거 넣고 나서 솔브 함수를 호출해서 받아와, 리턴 값을 받아와서 출력을 한다. 뭐 약간 요런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짜놓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빈 곳만 채우는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그 이제 인터랙티브 문제는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별도 함수 없이 그냥 메인 함수 안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는데, 볼게요. 자, 일단 T, N, D, R을 입력을 받아요. T는 테스트 케이스, 애수. 그래갖고,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만큼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반복을 하면서 그 반복문 안에서 이제 n을 입력받아요. 그러니까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n개의 이제 그 사람과 n개의 맛이 이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SS 초기화하고, SS는 요게 이제 그 이미 팔린 사탕 표시하는 거. 그리고 RR은 요게 이제 출연한 사탕 그 수. 그죠? 이게 몇 번 사탕이 몇 번 출연했냐, 뭐 이거 계산하려고 있는 거. RR 토탈은 그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 총수, 사탕에 출연한 사탕의 총수인 거죠. 분모에 들어가는 거, 확률 계산할 때. 자, 그럼 n값 나왔으니까 이제 각각 이제 n만큼 다시 반복을 하면서 그때 이제 d와 배열 r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d는 각 손님이 몇 개의 맛을 원하는지가 나오고 그 D개의 맛이 뭐뭐뭐다가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RR 값, 요 RR 값은 그 사탕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값 C는 -1. 요 루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죠. 요 루프 안에서 그 뭔가 못 구하면 당연히 이제 그 사탕을 못 구하면 그냥 -1이 리턴되는 거고, 구했으면 구한 그놈이 되는 거고. 요 C레이트는 아까 전에도 슈도코드에서 본 거랑 여기는 슈도코드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루프 돌면서 이미 팔렸으면 컨티뉴,
그리고 지금 나온 사탕의 출현 확률 시레이트 템프로 받아서 그 시레이트 템프가 시레이트보다 작으면 얘가 최소네, 얘가 더 작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어사인 C 값을 바꿔주죠. 시레이트 바꿔주니. 그래서 반복하면서 제일 작은 놈이 여기 남겠죠. 그리고 루프 돌고 나와서 C를 다시 확인해요. C가 마이너스 1이면 사탕을 못 판 거예요. 근데 이제 C가 0 이상이 되면 사탕을 팔았죠. 그러면 일단은 SS가 팔린 사탕은 표시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나와서 그 답으로 구한 C값을 출력. 이렇게 요 C값 출력하는 거를 테스트 케이스의 수만큼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 안에서 이제 각 사람마다죠. 네. 각 사람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아웃풋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고 서브밋을 하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펜딩 저지먼트 하고 나오죠. 펜딩 저지먼트에서 이제 그거예요. 이거 빨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됐죠? 체크. 테스트 셋 패스드. 끝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롤리팝 샵이라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